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만약 주도주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처럼 투자자의 모든 관심이 엔비디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AI, 이 인공지능 주도주, 여기 상승이 여기가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죠. 테크주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돈나무 캐시우드 언니, 이 언니조차도 이 뉴스에 보면 엔비디아가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지난해 다 팔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엔비디아 주가에 버블이 끼어있냐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는 오늘 밤에 있는데 기대감이 꽤 많이 주가에 반영돼 있긴 하죠. 그래서 기대감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면 주가가 확 크게 오를 수 있고, 그 이하로 나오면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엔비디아 CEO도 아니고 실적은 나와봐야 아는 건데, 만약에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잘 안 돼서 인공지능 주도주들이 실적이 예상만큼 안 나와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도주가 꺾이면 단기간에는 다음번 주도주 찾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가치주를 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부각을 단기간에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주도주가 꺾였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에 굉장히 주의를 하고 이게 현금 비중도 좀 늘리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주도주가 꺾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구간이 언제죠? 가장 가까웠던 지난 2022년이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편해요. 2022년 주가의 최고점을 지날 때 당시에 시장을 주도하던 이 주도 산업, 주도주는 뭐였죠? 바로 지금처럼 테크주, 그 중에서 과거에는 빅테크주들이 주도주였죠. 고점을 찍고 기술주들이 막 하락을 하자 당시에 다수 전문가들은 그간 테크주들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라, 또는 이제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의 시대다,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기 노란색의 S&P 500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3년까지 전체 주식시장이 다 무너지는 추세로 흘러갔어요. 뭐 다음 주도주를 투자하던 가치주에 투자했던,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히 S&P 500 중에 기술주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S&P 500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걸 경기소비재 ETF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의 전자상거래의 아마존, 자동차 기업 테슬라, 그리고 홈 인테리어, 뭐 가구 등을 파는 홈디포나 로스, 그리고 맥도날드 설명드릴 필요 없고, 나이키 설명드릴 필요 없고, 부킹닷컴으로 너무 유명한 부킹홀딩스,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ETF가 바로 경기소비재 ETF예요. 근데 이 ETF의 주가가 만약에 하락했다 그러면 사실상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기술주 ETF보다 오히려 경기 소비재 ETF죠. 여기 연한 하늘색의 ETF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을 주도하던 이런 주도 섹터, 주도 산업에 만약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2022년에 주식시장의 하락이 과연 실물 경기가 확 침체되면서 발생했던 하락인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하락인지,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 실물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나타난 하락이다 그러면 다음 주도주가 나오고 뭐 가치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실물 경기 하락으로 그냥 묻혀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되는데, 실물 경기의 변화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에 따라서 경기가 결정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난 2001년에 IT 버블 붕괴 이후 침체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 다 보시면 기업의 설비 투자 액수가 급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감소하는 게 바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죠. 그런데 2022년 실물 경기가 침체됐다 그러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어떻죠? 계속 상승했습니다. 2022년 사실상 실물 경기는 전혀 침체가 없었어요. 단순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다, 여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패닉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가 워낙에 커서, 그래서 막 던지면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변동이지 실물 경기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가 꺾인다 그러면
실물 경기 침체니 아니냐 이거와 무관하게 주식시장이 급격히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 2007년에도 동일했습니다.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져서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죠. 그런데 2007년까지 그때까지 주도주는 뭐였을까요? 지금의 빅테크, 테크주들만큼 수십 배 올라간 주도주는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의 차트인데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쫙 올라갑니다. 2007년에 조선주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자 당시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조선주는 가치주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주는 더 이상 많이 올라서 오를 게 없다. 이제는 성장주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뉴스가 2007년 8월의 뉴스입니다. 실제로 몇 달 동안 이렇게 성장주들의 주가가 올랐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2008년에 여기는 반토막으로 고점 대비 뚝 떨어져 내렸고 조선주의 주가도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으로 STX 같은 데는 완전히 망했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죠. 자,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다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주식시장에 격언처럼 내려오는 주도주가 꺾이면 주식시장이 한 사이클이 끝난다는 말이 굉장히 잘 들어봤죠. 주도주가 꺾인 이후에 2022년처럼 실물 경기가 실제로 나빠지지 않았어도 또는 2007년처럼 실물 경기가 실제로 나빠지게 돼도 어쨌든 주도주가 꺾여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나빠지면서 자금이 많이 이탈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음 주도주 섹터가 어디네, 성장주가 좋았다면 가치주를 투자해야 되네, 가치주가 좋았다면 성장주를 투자해야 되네, 이런 소리를 해도 여기에 개념치 말고 중장기적으로 확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오늘 밤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잔뼈가 굵은 올해 투자를 한 이런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차익 실현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한 이 글로벌 투자자 중에는 현금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가가 여러분 투자해서 막 올라갈 때 돈 번 거 같고 부자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그것을 현금화 했을 때 부자가 되고 돈을 번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은 더 올라갈까봐 겁나서 적절한 시점에 만족해서 매도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뚝 떨어져서 원금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막 2배 이상, 3배 이상 수익 났다가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하는 사이에 다시 원금으로 떨어져 있고 수익이 10% 20%밖에 안 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좀 잔뼈가 굵은 이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은 실적이 발표됐을 때 만약에 기대만큼 이상으로 수익이 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대 정도만큼 나왔다. 그럼 차익 실현하는 이런 투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 있고 기대 이하로 나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느 정도 높구나 또는 낮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몇 % 비중을 들어갈지 다시 비중을 정하는 이런 투자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글로벌 기관들이 좀 많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개인들도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리 매도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조절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과연 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게 적당한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자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도 자주 취하는 전략입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현금의 보유 액수고요. 주황색이 S&P 500입니다. 2007년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S&P 500이 쫙 올라갔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현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6조 원으로 버크셔의 현금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워렌 버핏이 주주서한이라든가 아니면 질문 답변 이거 할 때 버핏은 자기는 30년 이상 보유할 게 아니면 한 주도 사지 않겠다는 둥 거시경제는 전혀 안 본다 이런 얘기를 아주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정작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보유한 주식을 팝니다. 그래서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주가가 뚝 떨어지면 다 쓸어 담아요. 이런 전략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해왔다는 겁니다. 즉 경기가 과열되고 주식시장이 과열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버핏도 여지없이 주식을 계속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얼마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적당할지 계속
확인하고 조절을 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잘 안 되죠. 주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그냥 좋아하고 갖고 있다가 주가가 빠지면 또 슬퍼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인데, 항상 현금화를 해야 내 수익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씩 현금화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버핏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나와서 뭐 주가가 쫙 올라주면 좋고요.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만약 잘 안 나와진다 그러면 AI, 인공지능 관련 주도주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꺾여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참고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칙에 입각한 이 전략을 우직하게 계속 수행 중인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녹색의 실물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리고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우리 채널에선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존버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이슈에 큰 흔들림 없이 보유하는 것만으로 큰 수익이 나는, 거시경제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땐 주식시장도 당연히 좋아요. 그러나 실물 경기의 선행지수가 둔화되는 이런 시점부터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과 채권 등 이런 안전자산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물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기울기가 점점 평평해지고 잘 올라가지 못하고 난 이후에는 여지없이 뭐 몇 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했던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원칙대로 2019년에 현금 비중 60% 늘려서 대응해서 여러 번 방송드리면서 뭐 증거도 계속 남겨드렸고, 2020년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존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기 시작했던 게 2022년 말부터 2023년에는 이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서 리스크를 관리해서 원칙대로 대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원칙을 계속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이게 절대 수정이 불가능한 영상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투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단타든 스윙이든 스캘핑이든 뭐 가치 투자든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봤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고 마음이 가장 편한 방법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투자 방식을 따르든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느냐 아니냐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자, 저는 영상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원칙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와 비슷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특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고요. 각자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